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집에서 1시간 전에 6시에 출발을 했는데요. 차가 진짜 너무너무 막히더라고요. 차가 이렇게 막힐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재택근무를 지금 2주째 하고 있어서 당연히 차가 안 막힐 거라고 생각하고 1시간을 두고 나왔는데 정말 차가 너무너무 막히더라고요. 윤희님 안녕하세요. 미국은 지금 어떤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가 다시 아주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죠. 미국도 또 코로나가 좀 좋아졌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리두기, 개인 방역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백신까지도 맞아서 이 모든 세 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딸기 800님이 되셨네요. 공을 추가로 붙여셔서 더 업그레이드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남주님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습도가 너무너무 높아서 집에서 제가 일하는 방에 선풍기를 틀면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는데, 오늘은 선풍기를 틀지 않고도 덥지만 그래도 습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살만합니다. 윤희님은 호텔을 하시나 봐요. 방이 다 팔리셔서 다행이시네요. 델타 변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문제가 계속 되고 있고, 델타를 넘어서서 뭐 람다 변이가 또 이제 남미 쪽에서 나오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변이의 끝은 어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할 때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2차 접종은 교차 접종으로 나라에서 선택권을 주지 않고 50대 이하는 무조건 화이자로 교차 접종을 하라 그래서 교차 접종을 진행을 했고요. 정말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교차 접종을 하고 저는 좀 1차 맞았을 때보다도 조금 몸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조금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백신을 맞으시면 또 어떻게 몸이 바뀌시는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백신 얘기를 좀 계속 하려고 홍역볼고리 풍진 접종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홍역볼고리 풍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전에 코로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동안 작년에 갖가지 종류의 백신들이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라고 그래서 때 아닌 백신 열풍이 불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인 진료소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 분들이 맨날 논문이나 무슨 기사를 들고 오세요. 그래서 뭐 BCG 접종을 하면은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나 맞춰주세요. 아니면 뭐 홍역볼고리 풍진 주사가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맞춰주세요. 폴리오, 소아마비 주사를 맞춰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MMR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한동안 소아감염 학회 차원에서 홍역볼고리 풍진 주사는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춰야지, 이미 맞은 성인들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맞는 것을 지양해달라, 이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도대체 MMR이 뭐길래 이 백신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퍼지고 실제로 많이 작년에 맞으셨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MR은 앞에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홍역, 볼고리, 풍진. 그래서 볼고리가 아니라 뭐 유행성 이하선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앞자를 따서 MMR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태어났던 80년대만 하더라도 80년대 초반, 70년대 홍역 단독 주사를 돌 전에 맞았었더라고요. 그리고 홍역 볼고리가 포함되지 않은 홍역 풍진, MR을 맞으셨던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희가 이제 외국인 진료소에서 미국 비자를 진행을 할 때 보면 진짜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도 예방접종 기록을 가짜로 만들어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당시에는 나오지조차 않았던 주사들을 그 당시에 맞았다고 다 가라로 써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론 접종 내역을 가라로 써 오시지는 않겠지만 각 접종마다 그 접종이 이 세상에 태어난 해,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해, 상용화된 해,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뭐 조금 가격을 다운시켜 줬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해준다든지 이러한 시기가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짜로 만드실 거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그 케이스를 보고 정말 너무 기가 차서 이거를 그 기관에다가 찌를까 이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홍역볼고리 풍진 주사를 저희가 왜 맞나요? 물론 홍역볼고리 풍진이 걸린다고 죽지는 않아요. 근데 홍역볼고리 풍진 풍진이라는 병들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일부는 태아한테 넘어감으로써 기형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급격하게 잘 퍼지기 때문에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감염 재생산 지수, 뭐 R0 값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거는 그 병에 걸려 있는 동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나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면 A라는 사람이 한 명을 자기가 병을 앓고 낫는 동안 한 명한테 옮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1인 경우에서는 그 병이 유행하지는 않아요. 유행하지는 않지만 없어지지는 않죠. 근데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보다 작다. 1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환자가 줄어들겠죠. 한 명이 한 명을 채 감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병은 점점 없어지는 병이 되겠죠. 거꾸로 1보다 숫자가 큰 경우에서는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을 감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유행을 할 수가 있고, 그 숫자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퍼질 수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만 해도 감염 재생산 지수가 작년 여름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는 조금 조절이 잘 되고 있었을 때죠. 그때만 해도 1.2, 뭐 1 근처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델타 변이 이후에도 2가 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어제 찾아본 기사에서도 감염 재생산 지수가 아직 지금 코로나가 2가 되지는 않는데 델타 변이만을 보면은 3에서 5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남들한테 퍼뜨린다는 얘기죠. 근데 홍역 같은 경우에서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에서 18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걸렸을 때 홍역을 앓는 동안 12명에서 18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염시킨 그 18명은 또 18명씩을 또 감염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은 병 중에 하나가 홍역입니다. 그리고 볼고리 같은 경우에서는 유행 시기마다 조금 다르지만 4에서 7, 풍진도 5에서 7,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독감 같은 경우에서는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에서 3 정도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MR이라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아서 그 나라에, 그 사회에 이 병을 빨리 퍼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인 거죠. 홍역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홍역 하면은 저희 뭐 이런 표현 많이 있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홍역을 앓았어. 그러니까 정말 지독하게 힘들었던 그런 것을 빗대서 홍역을 앓다라고 표현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홍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크롱프렌즈님 맞습니다. 홍역 진짜 무서운 병입니다. 이 작가님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볼고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요거는 볼고리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홍역 같은 경우에서는
동물 병원소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한테서만 걸린다라는 거죠. 근데 홍역에 하나 좋은 점이 있다면요, 굉장히 얘가 예민해요. 그래서 열이라든지 광선, 그리고 산성도가 산성인 경우, 그리고 에테르, 이러한 약품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비활성화가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쓰는 이러한 의료용 마스크에는 최대한 24시간까지도 표면에서 살아있다라고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박스에서도 뭐 12시간인가? 이렇게 있어서 뭐 택배 박스 한 번씩 소독하고 드렸는데 뭐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홍역 같은 경우에서는 대기나 물체 표면에서 2시간 정도밖에 생존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독히 잘 퍼지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행인 거죠. 홍역은 전신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전신 반응이 다 나타나고요.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 내에 침입을 합니다. 잠복기는 10일에서 12일 정도고요. 임상, 양상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열이 있거나 기침, 콧물, 그 다음에 결막염, 홍만성 반점, 구진의 융합성 발진. 그래서 옛날에 제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홍역은 딱 보면 애가 되게 지저분해. 결막염이 걸리고 기침하고 눈물, 콧물을 계속 쏟고 있으니까 애가 얼굴이 되게 깨끗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얼굴만 봐도 옛날에는 쟤 홍역이네 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크랑프렌즈님, 맷집이 약하다는 말이 진짜 너무 와닿네요. 만약에 홍역이 걸렸다, 누군가가 걸리면 가장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이에요. 그리고 설사와 구토도 있는데,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소아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설사가 9% 정도에서 있었고, 오히려 중이염은 한 7, 8%, 그래서 오히려 소아 연령에서는 설사와 구토가 더 많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나라마다 그리고 그 조사하는 시기마다 조금씩 합병증이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번 걸리면 평생 면역을 얻기 때문에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홍역볼고리 풍진 주사를 어렸을 때 맞았었으면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게 생백신이기 때문에 평생 면역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렸을 때 걸리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백신 없이 가장 강력한 백신인 정말 진짜로 병에 걸리신 케이스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온대지방에서는요, 늦겨울에서 봄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감수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병이 걸리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거꾸로 얘기를 하면 걸리지 않았어서 면역력이 없거나 백신을 맞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는 90% 이상에서 일단 노출이 되면 감염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열의 9이 감염이 되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뭐 걸린다고 엄청나게 아프진 않지만 내가 걸림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쉽게 퍼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그 백신 이력을 확인하시고, 제가 뒤에서 드리겠지만 맞지 않으셨다면 한 번씩 챙겨서 맞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진단은 피검사를 통해서 혈청학적으로 뭐 항체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나 유전자를 진단해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당연히 보존적 치료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부 논문에서는 후진국에서는 이 질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프고 애들이 합병증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비타민 A를 고농도로 투여를 하는 경우에서는 아이들이 좀 덜 아프더라, 질환의 결과가 되게 좋더라, 이러한 논문들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좀 못 사는 나라에서 같은 경우에서는 홍역이 걸렸을 때는 보존적 대증적 요법으로 치료를 하면서 비타민 A를 함께 투여한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만이 유일한 숙주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 분비물 같은 비말에 의해서 오염이 되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염된 물건을 통해서 옮을 수가 있는데, 다행히 2시간 정도의 맷집이 약한 녀석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크게 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주변에
홍역을 앓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소독을 철저히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과 마스크를 벗고 밀접 접촉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빨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산모가 걸렸을 때는 이 바이러스가 태반을 통과할 수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가 감염돼서 선천성 홍역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풍진같이 선천적으로 홍역이 걸렸을 때 아이가 뱃속에서 사망을 하거나 기형이 걸릴 가능성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시지는 마시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홍역볼거리 풍진 주사는 제가 뒤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생백신이에요. 생백신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진짜로 바이러스를 약하게 해서 몸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걔네들이 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제 하도 아이를 많이 안 낳으시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고 또 결혼을 하면 아기를 가지실 분들은 이제 산부인과에서 꾸준히 관리를 하시잖아요. 임신을 준비하기 전에 임신 생각이 있으시면 꼭 맞아야 되는 게 홍역볼거리 풍진 주사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맞은 적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서는 풍진에 대해서 예방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임신을 한 상태에서는 홍역볼거리 풍진 주사를 맞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요 태반을 통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행히도 임신한지 모르고 홍역볼거리 풍진 주사를 사고로 맞았던 경우, 또는 그걸 맞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사고로 맞은 경우,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미국에서 모으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든 기관에서 보고하기를 어쨌든 가능성은 있지만 홍역볼거리 풍진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태아가 홍역이나 볼거리나 풍진, 선천성 풍진 이런 거를 앓지는 않았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보고된 정도가 그렇고요. 보고가 안 되고 실제로 아이가 이환이 돼서 뱃속에서 사망을 했는지 유산이 됐는지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기억을 하시고, 혹시 주변에 결혼 예정이신 분이거나 임신 예정이신 분들은 또는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이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사업으로 85년부터 무료 접종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1년에 몇천 명씩 환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94년부터는 원래는 한 번만 맞았었는데요. 만 6세부터 MMR을 재접종할 것을 임시로 권장을 했고, 지금처럼 2번 맞는 스케줄로 완전히 굳어진 거는 97년도부터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100만 명당 1명 미만의 환자가 그 나라에서 발생을 하는 경우에서는 홍역 퇴치를 선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도 11월에 홍역 퇴치를 선언을 했었고요. 근데 2008년도 요 즈음에 한번 학교에서 지방 쪽이었는데 제가 지역이 기억이 안 나는데 홍역이 굉장히 갑자기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2014년 3월 어쨌든 우리는 WHO에서 서태평양 지역 사무국으로부터 이렇게 홍역 퇴치 국가라는 인증을 받았는데, 저희가 다시 홍역이 일부 유행을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소아 감염 학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교수님들이 매번 말씀을 하시기로, 우리가 이 서티피케이션을 받았는데 홍역 환자가 계속 있어서 이거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접종을 잘 완료해 주시고, 또 나라에서도 또 여러 지역 사회에서 하나가 돼서 홍역을 굉장히 잘 차단을 해서 다시 유병률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또 소유행을 한다는 얘기가 최근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랬다가 다시 한국에서 환자가 증가하기는 했는데, 이때 대부분의 환자 90% 이상이 백신을 맞지 않았던 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시 유병률이 감소를 했고요.
백신을 지금 50대가 이제 예약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모님 그리고 본인 그리고 가족들의 홍역볼고리 풍진 주사를 한 번씩 챙겨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말에서부터 2019년도 초에 이렇게 홍역이 유행을 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 유입이 있거든요. 제가 이때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해 여름에 홍역볼고리 풍진 주사가 저희 병원에서 품절이 아슬아슬하게 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품절이 되면은 대학병원에서는 품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제약회사에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떨어지지 않게 세브란스 병원이 잘 홍역볼고리 풍진 주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이때 왜 그랬냐면 미국 뉴욕에서도 대규모로 홍역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2019년에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때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금융권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스라엘 당신 나라를 방문했다가 거기서 홍역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뉴욕으로 와서 이분이 금융계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뉴욕 그 밀집된 지역에서 홍역을 확 퍼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 환자가 증가를 했고 이러한 것에 힘입어 유럽에서도 엄청나게 홍역 환자가 증가를 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환자가 증가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름방학이면 다 본인 나라로 가잖아요. 본인 나라로 유행 지역으로 가기 전에는 적어도 2주에서 한 달 전에는 홍역볼고리 풍진 주사를 맞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병원도 굉장히 난리가 났었어요. 크롱프렌즈님 맞습니다. 퇴치만큼 유지도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사정이 그렇지만 어쨌든 비행기를 통해서 정말 하루면은 온 세계를 돌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는 또 그 공기를 다시 헤파 필터를 통해서 계속 돌리는데 너무 거리도 가깝고 해서 정말로 이러한 호흡기 감염 질환들을 퍼뜨리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홍역볼고리 풍진이 2019년도에 아주 난리가 났었죠. 결국 예방접종으로 예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볼고리입니다. 볼고리 역시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가 되고 비말에 의해서 그리고 전염력이 언제 가장 높냐면요. 여기 턱 밑에 있는 침샘이 붙는데요. 이쪽 침샘이 붙기 하루 이틀 전부터 붓기 시작하고 5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가 전염력이 가장 높다 그래요. 근데 이 볼거리는 이 볼거리 바이러스에만 의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CMV, A형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콕사키 바이러스, 장 바이러스. 콕사키나 장 바이러스는 이제 저희가 수족구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바이러스들에 의해서도 침샘이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침샘이 붙는다고 해서 무조건 볼거리다 1대1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포션이 이 볼거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한 요행성 이하선염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역시 늦가을에서 봄에 잘 발생을 하고 대부분은 한쪽에서 시작해서 양쪽이 다 붓기는 하는데 환자의 4분의 1에서는 한쪽만 붓는 경우도 있대요. 뇌수막염 증상은 10% 정도에서만 나타나고 사춘기 이후의 남자들에서는 일부에서는 고환염, 여자에서는 난소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불임으로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췌장염도 잘 올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잘 오지는 않고 어쨌든 합병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볼거리를 앓은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도 볼거리를 앓은 어떤 중학생이 고환 쪽이 아파가지고 비뇨기과로 다시 입원을 했던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볼거리를 앓은 사춘기 이후에 학생들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같이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사는 다음과 같고 치료는 역시 대부분 자연 치유가 되기 때문에 대증요법을 통해서 치료가 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서는 진통제를 통해서
조절합니다. 재미난 것은요, 침샘에서 침이 분비될 때 여기에 염증이 있으면 아프기 때문에 신 음식을 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크롱프렌즈님 걸리신 적이 있다고요? 엄청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 말씀대로 어릴 때 볼거리 생각보다 많았고, 저도 레지던트 할 때나 펠로우 때 보면은 볼거리를 앓는 친구들이 왕왕 있었어요. 외래로 왔는데 많이 줄은 이유는 역시 여러분들께서 홍역볼거리 풍진 주사를 잘 맞춰주셨기 때문에 많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유지되는 건 백신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희님 맞습니다. 모두 아이들은 2번 접종을 하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풍진 역시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인데요. 비말 감염, 그리고 중요한 게 태반으로 인한 모체 감염이에요. 임신 초기에 임산부가 감염되면 유산이나 또는 선천성 기아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증상은 소아 같은 경우에서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요. 근데 성인 같은 경우에서는 미열이 있고 여러 가지 림프절 종창이나 삼기도 감염 같은 증상, 그러니까 기침 콧물 가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임신 상태에서 풍진이 걸렸다면 태아한테는 태아 사망, 자궁 내 발육 부진, 그러니까 배 안에서 잘 못 크는 거죠. 백내장, 아이가 백내장에 걸리거나 귀가 잘 안 들린다거나 아니면 선천성 심장질환, 폐동맥 협착, 머리가 작은 소두증,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감염이 된 아이들의 30에서 60%는 선천적으로 기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접종력을 확인하시고, 미국에서 보니까 아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피 검사를 하더라고요. 항체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얘기를 드리기도 해요. 항체 검사보다는 주사를 맞는 게 덜 비싸기 때문에 항체 검사하기 번거로우시면 그냥 맞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예전에 저도 드리긴 했었는데요. 요거는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역시 피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검출하거나 혈청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면 되고요. 대부분 자연 치유가 돼요. 그리고 대증요법으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료 면에서는 너무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결국 홍역, 볼거리, 풍진 이 모든 것들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을 시행하시라는 것 꼭 말씀을 드리고, 성인의 경우 내가 맞았었나? 우리 엄마가 아기 수첩도 안 가지고 계신데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맞은 기억이 전혀 없고 또 맞은 적이 없다면 홍역볼거리 풍진 주사 한 회 접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유행 지역으로 여행을 자주 가신다거나 의료진이라거나 특별한 고위험군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서는 아예 한 번 더가 아니라 2번 접종할 것을 권장하기도 하니까요.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고 내가 몇 번 맞아야 되는 군인지를 같이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임산부는 생백신이기 때문에 절대 맞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임신을 준비하려고 하기 전에 맞으시면 도움은 되고요. 만약에 임신인지 모르고 맞았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백신의 모든 합병증이나 백신의 부작용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데이터들을 모으는 모든 기간 동안에 홍역볼거리 풍진 주사를 맞고 나서 선천성 홍역이나 선천성 풍진에 걸렸던 케이스는 하나도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신인지 모르고 맞았다면은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임신인 줄 모르고 맞으셨다면 예를 들면 어떠한 일부 약물은 임신인 줄 모르고 먹었거나 그런 경우에서는 낙태를 해도 된다라는 아마 그런 약물들이 있을 텐데 전혀 그쪽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임신 준비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맞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한 달 간격을 저희가 두거든요. 생백신 간의 간격은.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면 적어도 한 달 전에 맞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맞으시기보다는 그래도 몇 개월 뛰시고 맞으시는 게 그래도 본인 마음이 편하실 것 같기는 해요. 소아의 경우에서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12에서 15개월 돌접종 2회 접종을 하시고요.
돌 접종 맞으시고 4에서 6세 두 번째, 그래서 2번 접종을 하시게 됩니다. 아까 제가 2019년도에 이제 자기네 나라에 휴가를 떠나는 외국인들이 이제 유행 지역에 간다면서 다 맞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행 지역에 유행 지역에 가시는 경우에서 나는 2번 맞은 적이 없다, 또는 나는 맞지 않았다 주사를, 그런 경우에서는 반드시 한 2주에서 한 달 전에 주사를 맞으시고 그 나라에 가셔야 되고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소아의 경우에서 12에서 15개월이잖아요. 본인의 법적인 생일이 하루라도 지나서 맞으셔야지 인정이 되십니다. 생백신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돌 이후에 맞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소아과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엄마한테서 받은 항체가 아이에게서 얼마 만에 없어지는지. 엄마한테서 받은 항체는 6개월이 지나면 바닥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안에 생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는 엄마한테서 받은 항체로 충분히 버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6개월에서 돌 전 나이에서도 생백신을 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엄마한테서 받은 항체가 일부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두고 1년까지 저희가 두고 보는 거고요. 이제 366일째부터, 되게 웃기죠. 365일에는 그럼 엄마 항체가 1이 남아있고 6일이 되면 제로가 되냐,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서류적인 절차와 이유 때문에 돌 생일이 지나고 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유행 지역에 가야 돼서 6개월에서 돌 사이의 연령의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한 경우에서는 홍역볼거리 풍진 주사를 맞추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돌 전에 맞은 이 주사는 1차 접종으로 쳐도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돌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생백신을 맞게 되면 그건 저희가 0차 접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접종 회차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 전에는 남아있는 엄마의 항체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말 그 최대치의 항체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유행 지역에 가야 돼서 할 수 없이 돌이 안 된 아이에게 홍역볼거리 풍진 주사를 맞으셨다면 그것은 예방접종 스케줄에 들어가지 않는다, 0차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보다 한 달 이상 지난 돌 이후의 나이에서 1차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1개월이 됐는데 유행 지역에 가야 돼서 주사를 맞았어요. 한 달 간격이지만 아쉽게 0차 접종이 되고요. 그래도 적어도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두 번째 생백신을 맞을 때 이전에 이 생백신 때문에 우리 몸에서 생겼던 이 항체들이 그 다음 접종에 영향을 안 주는 최소한의 간격이 최대한의 간격이 한 달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은 떼시고 주사를 맞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이 홍역 예방접종을 하려면 소아과로 가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내과에서도 맞으셔도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생백신은 사백신에 비해서 또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홍역볼거리 풍진 주사 맞을 수 있나요?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과가 아니라면 가정의학과에도 요즘 많이 있고요. 감기를 보시는 선생님이 계시는 과라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내과에 없다라고 하면 소아과 가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접종력을 확인하시고 주사를 접종을 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저 때문에 15분 동안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 너무 죄송하고요. 이 작가님 볼거리 걸리셔서 볼이 팅팅 부으셨었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온 아이들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부어서 목에 무슨 띠를 두르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볼거리는 저도 가끔 봤는데 홍역이나 풍진은 환자를 제가 소아과에서 근무하는 10여 년 동안은 한 번 홍역 의증 환자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홍역볼거리 풍진 주사를 맞은 지가 얼마 안 됐어서 이게 이 발진이 주사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로 걸린 건지에 대해서 그때 막 저희 교수님이 고민을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홍역볼거리 풍진 주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생백신이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원칙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좀 발진이 난다거나 기침 콧물이 좀 난다거나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안심하고 맞으셔도 되지만 임신 가임기에 있는 여성분들은 꼭 한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주 만에 온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차가 막혀서 여러분과 충분히 시간을 같이 못 가졌던 거 너무 죄송하고요. 또 2주 후에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접종을 가지고 또 찾아뵐게요. 요즘 여러 가지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사가 많아지시면서 그래도 그 병이 뭐고 왜 우리가 맞아야 되고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를 한 번씩 같이 살펴보는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 내염 접종, 그 다음에 이번에 홍역볼거리 풍진 주사를 준비했어요. 제가 2주 뒤에는 지금 생각으로는 파상풍을 하려고 하는데요. 또 그때 가서 재밌는 주제가 있으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님, 한국에서도 예방접종 서류를 가지고 와야지 어린이집에 가거나 초등학교 진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의료 쪽에는 선진국이 됐으니까요. 좋은 팁 감사드립니다. 애들 잘 키우고 예방접종을 관심 있게 봐주시는 크롱프렌즈님을 포함한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2주 후에 뵐게요. 무더위 모두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우리나라를 코로나로부터 많이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우리 같이 힘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